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날로그 신호의 입출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의록의 아날로그 시그널 인풋이라는 부분이고요. 먼저 입력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이 혹시 된다면은 출력에 관련되는 PWM의 개념이라든지 사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 드릴게요. 자, 일단 ADC 컨버터라고 되어 있는 그 챕터 8 들어가 주시고요. ESP32라는 것 자체는 전기적 신호를 갖다 처리하는 소자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얘가 인지할 수 있는 거는 0 아니면 1이라고 하는 어떤 스위치가 꺼지고 켜지는 그러한 전기적인 신호, 그 비트에 대해서만 연산이 처리가 가능한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어떤 뭐 아니면 도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중간 정도라든지 어느 한쪽을 좀 치우쳤는데 그것은 최대양은 아니고 어느 정도 80% 정도 수준이라든지 그렇게 비율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지금 목소리 같은 경우도 어쩔 때는 작게 들리다가 어쩔 때는 좀 큰 소리로 들린다든지 이렇게 소리 높낮이가 좀 다르게 진행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얘들은 말을 한다 안 한다와 같은 그 이진수의 개념보다는 말을 하는데 작은 목소리를 이야기한다, 큰 목소리를 이야기한다. 근데 작고 크고라는 게 어떤 정해진 수치로 딱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조금 전보단 작은 목소리인데 지금은 좀 큰 목소리다.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을 갖잖아요. 그것처럼 ESP32 같은 경우는 0과 1이라는 두 개의 값밖에 가질 수 없지만은 입력 때는 그 전압의 비를 가지고 아날로그처럼 신호를 인식을 해주는 그런 비율적인 관계를 나타내주는 처리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ADC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말로는 AD 컨버터 또는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것. ESP32는 기본적인 동작 전압이 3.3V입니다. 이 3.3V가 꺼지고 켜지고 라고 하는 두 가지 단계를 우리가 지금 스위치라든지 불을 켠다든지 그럴 때 사용을 해왔는데요. 여기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0V와 3.3V 두 개만 존재를 하면 디지털 신호가 되는데 가끔 전압이 0V고 어떤 경우는 중간쯤 되는 얼마로 잡을까요? 중간이라고 하면 약 한 1.65V 정도 될까요? 1.65 곱하기 2 하면은 3.3 되죠. 한 중간쯤 되면 1.65V 정도 된다. 그러면 얘는 최대 값에 대해서 한 50% 수준 정도를 가지는 그런 전압이 될 겁니다. 이러한 1.65V는 꺼져 있는 신호축에 가까운지 켜져 있는 신호축에 가까운지 한쪽이 치우쳐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딱 중간인 경우는 이게 꺼졌는지 켜졌는지 이야기도 좀 힘들게 되겠죠. 이와 같이 어떤 뭐 아니면 도라는 중간 단계가 존재할 때 뭐 아니면 도 디지털인데 디지털 신호 사이에 있는 값들을 내가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결국 아날로그 신호와 관련된 걸 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 ESP32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꺼지고 켜지고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해 주는데 어느 정도 정밀하게까지 구분해 줄 수 있냐면은 전압의 변동량이 2의 12성 정도까지를 구분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2의 12성이라고 하면은 총 값이 4096이라고 계산할 수가 있고요. 10진수로 계산을 하면요. 즉 0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4096 단계로 올라가게 되면은 마지막 값은 4095가 될 겁니다. 1부터 시작을 했으면 4096이겠지만은 0부터 시작을 한다면은 4095까지의 단계를 나눠서 구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예. 즉 전압이 0V일 때는 0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고요. 3.3V일 때는 이것을 전압이 아니라 3.3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것을 4096등분을 나눠주는 거고요. 0부터 시작을 하면 4095가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재 들어오는 전압이 얼마 되면은 전체 0에서 3.3V의 어느 정도 수준인 것은 0과 4095의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디지털로 숫자로 표시를 했지만 아날로그 값의 변환으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던 예를 들어 1.65V라는 것이
ESP32 아날로그 핀으로 입력이 되었다면 그것이 MCU로 전달될 때 이쪽으로 1.65V 들어왔으면 얘가 MCU한테 인식을 시킬 때는 3.3V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전압이 1.65V니까 전체 50% 정도 다 해서 약 20 얼마가 될까요? 2로 나눠주면은 2047 내지 48 정도 되겠네요. 이 수치를 갖다가 MCU로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전체 전압 0과 3.3V에서 얘가 몇 프로 정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시키는 것을 ADC라고 하는 변환 방법입니다. 이야기 좀 복잡한 듯 하기도 한데 어쨌든 비율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12비트라고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0이고 그리고 4096등분을 나눈 조각이 있는데 최대가 4095다. 그래서 0V가 입력이 되면은 MCU로는 0이라는 수치를 전달을 하고요. 3.3V가 들어오게 되면은 아날로그 입력값이 들어왔을 때 4095라고 하는 숫자를 갖다가 MCU로 전달해 준다. 중간 전압이 들어왔을 때는 이 전압이 전체의 한 몇 프로 정도 수준인지 그걸 판단을 해가지고 그 비율에 맞는 값을 전달해 주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 ADC로 변환된 값은 전압이라는 게 들어갔을 때 그게 MCU에 전달되는 수치인데 그 수치라는 것은 전압의 3.3V 기준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 퍼센트 값으로 비율적으로 계산되어서 들어가는 값이다. 뭐 그 정도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줄 수 있는 그 포터들은 ESP32 같은 경우는 20개의 핀을 갖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밑에 보면 GPIO 넘버라고 해가지고 1번부터 해서 쭉 20번까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걸 나와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명칭으로서는 ADC, 그러니까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라고 하는 부분에 뭐 1번 그룹이라고 할까요? 네, 1번 그룹하고 그리고 크게는 2로 되어 있는 그룹 2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그룹에는 총 10개의 핀을 갖다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은 0부터 시작을 하면은 10개라고 하면은 마지막 9번이 되겠죠. 0번부터 9번까지. 그리고 2번 그룹에서도 0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GPIO 1번 같은 경우에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 1번 그룹의 채널 0번이 되고요. 이것을 특별하게 내가 1번 핀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A0라는 이름을 사용을 해도 동일하게 특정 핀을 갖다가 이 핀을 이야기한다, 즉 이 기능을 쓰겠다라고 인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그룹 같은 경우는 한 자리 0번부터 쭉 내려와서 9번까지 여기의 A9까지라고 해서 표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2번 그룹 같은 경우는 뒤에 0번부터 9번 채널이 있는데 그것이 10자리로 표현을 해서 0은 10 그리고 9는 19라고 해서 A19번으로 A0부터 A19번으로 핀 넘버링을 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핀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자주 보는 핀맵에서 초록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입니다. 여기가 1번 핀 그룹, 2번 핀 그룹, 1번 핀 그룹, 그리고 ADC 뭐 1번 핀이 아니라 ADC 1그룹, 2그룹 뭐 이렇게 이제 나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GPIO 1번이라고 하는 핀을 아날로그 입력값을 받아들이는 용어로 쓸 수가 있고 그것을 표기해 줄 때 그냥 1, GPIO 번호 1 또는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를 쓰는 채널 0번인데 1번 그룹에 있는 거라 해가지고는 그냥 A0 뭐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두 가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뒤로 돌아가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뭐 터치 센싱을 먼저 하자고 했으니까 터치 센싱 먼저 보겠습니다. 이런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것으로서의 다른 어떤 사례가 뭐 터치 센싱 값, 정적 용량 값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터치 센싱 먼저 한번 실습하고 또 다른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 사례를 한번 더 볼게요. 자, 터치 센싱을 쓸 수 있는 거는 총 14개 핀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이 14개 핀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정적 용량 값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이것이 0과 1이라고 하는 끄지고 켜지고 하는 이진적인 값, 즉 무한히면 돌아가는 이진적인 값이 아니라 어떤 임의의 수치 값을 받아들이게 돼요. 아날로그처럼 그런 값을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T1부터 T14까지는 핀맵에서는 보라 색깔로 되어 있는 핀분들이 아날로그의 터치 신호로 사용할 수 있는 정적 용량 값을 읽어 들을 수 있는 핀들입니다. 총 14개가 존재하고 있고요. 여기 T1이라고 하는 것은 1번 핀, 뭐 T2는 2번 핀, 그리고 T14 같은 경우는 14번 핀 이렇게 되죠. 결국 1, 2, 3, 4, 5, 6, 7, 8에서 14번 핀까지가 터치 기능을 사용하는 걸로 쓸 수 있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터치 센싱을 할 수 있는 회로는 현재 보이시는 것처럼 브레드보드에서 앞서 이야기했던 1번부터 14번 핀 중에서 여러분이 아무 핀이나 점퍼 와이어 하나만 꽂아 주시면은 그것을 터치 센싱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회로를 완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기존에 저희가 뭐 2번 핀에다가 LED를 연결해서 사용을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그거 좀 난감했고요. 14번을 사용을 할까요? 네, 14번에 점퍼 와이어 하나만 좀 꽂아 보겠습니다. 현재와 같이 14번에 와이어를 연결했고요. 이 끝에 보면은 전극이 달려 있는데 여기를 나중에 터치를 감지해 줄 수 있는 센싱 부분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겠죠. 여기를 건들게 되면 손으로 정적 용량 값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뭐 터치를 했구나 안 했구나 라다가 여러 소프트웨어적으로 맞는 동작을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회로 구성 끝났고요. 점프 와이어 하나만 꽂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터치 감도로 갖다 읽어 드릴 때는 터치 리드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터치 리드를 쓰고 그 안에는 터치 센싱이 가능한 핀 번호를 갖다가 적어 주시면 돼요. 밑에 있는 코드 그대로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복사, 기존에 있던 코드에 컨트롤 A, 컨트롤 V 덮어 씌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셋업에서는 시리얼 통신만 하겠다라고 해놨고요. 루프 부분에 가니까 터치 리드, 터치 값을 읽어 드릴 건데 T14, 14번 핀을 터치 센싱 값을 읽어 드려 가지고 터치 밸류 발이라고 하는 곳의 변수에다 저장을 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를 뭐 T14로 하셔도 되고 14로 적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구분하기 쉽게 그냥 T14로 적어 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리얼 프린터로 지금 현재 정적 용량 값을 그대로 출력을 해주는 간단한 코드인데요. 현재의 정적 용량 값 디폴트 일대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오늘따라 컴파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네, 업로드 중입니다. 자, 끝났고요. 소프트웨어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거는 시리얼 통신을 열어줬고, 그리고 현재 터치 안에 어떤 값을 시리얼 프린터로 해주라 했으니까 시리얼 모니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력되는 것이 저 같은 경우는 54,750 수준 정도 되는 값이 이렇게 막 찍히고 있어요. 현재 시스템에서의 터치가 되지 않은 상태, 디폴트인 상태가 한 54,000, 55,000 정도 값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이걸 손으로 만지게 되면 이 값이 현재 22만, 23만 뭐 그 정도 값으로 확 뛰어오르게 되네요. 손을 떼면은 5만, 잡으면 20만. 살짝 접촉을 하게 되면은 한 12만 정도 뭐 이렇게 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살짝 돼 있는 경우 8만, 9만 좀 더 강하게 그러면 16만 꽉 누르면 24만 그렇게 나오고 있네요. 어쨌든 살짝 손으로 스치게 되면 한 8만 정도 값이 뭐 나올 수도 있구나 정도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와 같이 꺼지고 켜지고가 아니라
살짝 되었느냐 또는 강하게 되었느냐 강하게 눌러졌느냐 그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두 개 0과 1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값이 존재할 수 있는 상태 여기에 아날로그의 신호값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러한 아날로그 신호를 가지고 뭐 제어를 해줄 때 뭐 스위치를 눌렀을 때와 같이 이제 주어져 있는 값 이상이 되면은 제가 이 전극을 손으로 터치를 한 게 되죠. 그러면 어떤 기준값 이상일 때는 터치를 한 거니까 그에 맞게 동작을 하라라고 하는 조건문을 활용을 하셔서 프로그램 짜줄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내려보시면은 터치로 제어하기라는 시스템 예제가 있는데요. 터치 램프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고요. 터치 시에 불이 켜지고 그리고 다시 터치를 하게 되면 불이 꺼지는 그런 코드입니다. 핀 LED 2번을 디파인한 거 보니까 2번 핀에다가 LED 연결해 놓고 프레스 이 터치를 한 경우를 약 한 1, 10, 100, 1000만, 10만 정도군요. 10만 이상의 값이면 터치를 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7만 이하면은 터치를 하지 않는 디폴트인 상태다라고 뭐 그렇게 인지하도록 변수가 선언문을 좀 해놨네요. 그래서 밑에 내려오게 되면은 어쨌든 터치 값을 읽어드려서 요 읽어드린 값이 프레스 밸류라고 하는 10만보다 이상이 되면은 그때는 터치라고 시리얼 모니터에다가 출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리버스 GPIO라고 하는 함수에서 현재 LED 핀의 상태를 갖다가 반전 꺼져 있으면 켜지게 켜져 있으면 꺼지게 해줘라고 그렇게 코드가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리버스 GPIO라고 하는 함수는 어디 있냐면은 맨 밑에 가시면 여기에 존재를 하죠. 리버스 GPIO 이 안에다가 어떤 핀 번호 2번 핀이다 연결하면은 디지털 라이트 2번 핀을 현재 핀 상태를 읽어드리고 그리고 앞에 not이라고 해가지고 너캠프를 붙이면 기존에 있던 값에 반대되는 값을 출력을 해줍니다. 돌려주거든요. 즉 켜져 있었다면은 그 반대되는 건 꺼지게 만들 거고요. 이 핀이 현재 꺼져 있다면은 켜져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간단한 함수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자, 이거 그대로 한번 복사해서 넣어볼게요. 엄청 복잡한 내용이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코드 복사해 넣고 한번 차근히 읽어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업로드는 끝났고요. 터치를 감지하는 센서 부분에 제가 손을 갖다 대면 불이 켜지고 다시 손을 갖다 대면 기존의 불이 반전이 되는 꺼져버리는 뭐 그런 상태가 되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스위치처럼 사용을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터치 센싱을 할 수 있는 게 총 14개를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터치 센싱이 가능한 게 총 14핀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사용을 한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그 PC의 키보드, 숫자 키보드 같은 경우에 대략 하면 대충 그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대충 세 개만 할까요? 여기 1번, 2번, 3번 해서 6, 9, 여기가 10. 그리고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게 뭐 도어락에 보면 뭐 샵이 있고 스타가 있고 뭐 이렇게 되죠. 예, 그러면 얘는 3개고 4개니까 총 12개의 버튼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전에 이야기했던 스위치에서의 기계식 버튼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에 전극판만을 붙여가지고 터치 센싱으로 각각의 핀들을 뽑아가지고 여기다 쭉 연결해 주시면 요 번을 여기를 누르게 되면은 터치 1번이 감지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터치 1은
0이라고 하는 값을 반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키패드의 어떤 동작을 갖다가 구현해내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두 개가 버튼이 남았는데 거기에 뭐 지우기 또는 엔터와 같은 기능을 따로 부여를 해줄 수도 있을 거고요. 이와 같이 이제 총 14개의 터치 기능을 사용을 해서 기존에 사용되던 그 버튼식 작업을 갖다가 터치 14개의 터치 방식으로서 동작을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그 정도 응용 예를 갖다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날로그 신호에 대해서 대충 감을 잡으셨을 것 같고요. 0과 1만 있는 게 아니더라. 뭐 그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값이 전압이라고 하는 게 들어갈 때는 전압 위에는 여기는 3.3V죠. 전압이 들어가면은 이거 3.3V라는 값이 맥스 값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4095라고 하는 디지털 값으로서 ESP32에 전달이 되더라. 그라운드 0V다 그러면 이것은 0이라고 하는 디지털 값이 ESP32에 전달되더라. 그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고, 터치 같은 경우는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다른 값이거든요. 그게 내부적으로 처리가 된 것이 어떤 맥스 값이 얼마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서 디폴트인 값이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위아래의 개념으로 여러분 정리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또 다른 아날로그 신호의 대표적인 센서로서는 포텐시오메타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뭐 가변저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항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 달려있죠. 이런 막대저항 같은 경우 스틱형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저항값이 딱 하나로 정해져서 만들어져서 판매되는 겁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저항이 이게 얼마짜리다 이렇게 딱 픽스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가변 요 값이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타입으로는 크게 슬라이드 방식하고 로터리 방식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슬라이드 방식은 여기 있는 레버를 갖다가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임으로써 저항값이 한쪽에는 0이었다가 예를 들어 저항이 0옴이었다가 반대편은 여기가 최대한 표현해 줄 수 있는 거 예를 들자 뭐 10kΩ이다 그러면 끝까지 가게 되면 반대편 10kΩ이 되는 거고요. 로터리 방식도 동일한데요. 어떤 한쪽 끝에서는 뭐 0옴이고 반대편을 끝까지 돌리게 되면은 이게 뭐 어떤 정해져 있는 값, 그 값 정도로까지 변동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대략적인 회로인데 현재 있는 이 슬라이드 방식이든 로터리 방식이든 둘 다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위쪽에서 만약에 3.3V라고 하는 전압을 걸어주고요. 반대편이 그라운드가 되어 있으면 그 사이에서 내가 ESP32로 아날로그 신호를 받는 핀을 갖다 연결했다고 할게요. 여기 저항이 없으면 3.3V가 그라운드로 바로 쑥 지나가 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핀 쪽으로는 전압 자체가 0V밖에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걸 레버를 돌리게 되면 여기 있는 핀이 어느 순간에는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가 랩을 돌릴 때마다 또는 슬라이드를 움직일 때마다 이 접촉되는 지점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고 보십시오. 예. 그렇게 되면 현재 얘 같은 경우는 0옴에서부터 제일 커지는 것이 10kΩ까지 바뀐다고 했을 때 저항을 통과하지 않고 3.3V가 바로 연결되게 되면 ESP32로는 3.3V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레버를 돌리고 슬라이드를 움직이게 되면 이 핀이 전체 저항의 한 요 정도, 반 정도를 내가 지나간 다음에 ESP32로 연결된다면은 전체 10kΩ 중에서 한 5kΩ 정도 되는 수준에서 연결될 겁니다. 그럼 3.3V보다 반이 줄어있는 한 1.65V 정도가 전달이 되게 되겠죠. 그러다가 얘가 완전하게 10kΩ짜리 저항을 다 통과한 다음에 ESP32로 전압을 연결시켜 주게 되면은 3.3V는 이 저항을 다 통과하고 나서 바로 그라운드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여기 들어가는 전압은 0V가 되어버리게 돼요. 0V에서부터 최대한 3.3V까지 이 사이를 갖다가 자유롭게 조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이 가변 저항이라는 겁니다.
자, 이 가변장은 여러분 키트에 찾아보시면은 되게 보일 건데, 가변장을 레버를 기반으로 앞을 쳐다보시게 되면은요, 터치는 빼버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B10K라고 지금 적혀 있죠. 그래서 이 가변장은 0옴부터 해서 제일 커지게 되면은 10kΩ까지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회로의 구성은 여기 1번, 3번, 2번이 되어 있는데 1번, 3번, 즉 제일 외곽측에 있는 것들은 전압과 그라운드가 연결되는 거고요. 가운데 있는 부분은 이 핀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를 갖다가 표시해주는 시그널 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번은 3.3V에 예를 들어 2번은 그라운드에 또는 반대로 2번은 3.3V에 1번은 그라운드에 그렇게 전압과 그라운드를 연결해 주신 다음에 가운데 핀만을 내가 원하는 아날로그 핀에다가 ESP32의 아날로그 핀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 회로 구성하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